그때 당시에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31만 명이었대요. 제주도민들이. 네. 근데 육지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까지 합해서 17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 당시 절반 이상의 죽은 사람들은 거죠. 그냥 본인 살 것, 어떻게 생명을 연명할 것, 그것만 신경 쓰는 그런 사회에서 국가 권력이 가서 사람을 죽인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도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이어 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도다. 또 일어났다는 것은 전에도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런데 이번 폭동은 예사롭지가 않은 듯하다. 조병옥 경무부장이 특별담화까지 발표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응원대를 급파했다고 한다. 사상자가 53명이나 되고 공산 게릴라들이 관공서에 방화를 하고 통신까지 절단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습격, 폭행이 1047건, 사상자는 846명으로 남로당 계열의 발악이라고 보도하고 폭동에 나타난 공산당원들의 의도와 전술을 파악하고자 제주도 폭동연지답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잔인한 동족 살해가 민중봉기냐고 반문했다. 폭도들이 뉘우치고 반성하길 기다리며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던 정부는 부득이 경찰청에 부대를 파견하고 적극적으로 폭동을 진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사실상 전쟁에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묘 남침의 서막이었다. 밤에는 인민군 유격대와 남로당원들이 마을에 나타나 주민들을 미 괴뢰군 앞잡이라며 인민재판을 열고 처형하였으며 낮에는 군인들과 경찰들이 나타나 이들 공산 게릴라들에게 부역했다고 의심되는 주민들을 찾아 처형했다. 과연 이 살상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시에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31만 명이었대요. 제주도민들이. 네. 근데 육지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까지 합해서 17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 당시 절반 이상이 죽은 거죠. 그 제주도민의 절반이 공산주의자였을 리도 없고, 그리고 공산주의랄지 사회주의랄지 뭐 자본주의가 정확하게 무슨 개념인지도 한국에 정착되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본인 살 것, 어떻게 생명을 연명할 것, 그것만 신경 쓰는 그런 사회에서 국가 권력이 가서 사람을 죽인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제주 4.3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인권의 문제입니다. KBS는 4.3 추념일을 기회로 연일 국가 공권력이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국민들을 세뇌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산게릴라들이 경찰서와 파출소 면사무소 등 관공사를 습격하여 방화살인을 저지르는데 군경은 대응하지 말고 도망다니란 말인가? 주민들이 인민재판으로 처형되고 있는 상황을 군경은 모른 채 하고 숨어 있어야 했었나? 군경은 폭동을 진압할 책임이 있고 국군과 경찰은 목숨 걸고 그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권력의 학살이고 폭동을 항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공영방송 KBS의 의도는 무엇인가? KBS의 주장대로 항쟁이라면 주민들이 평온무사하게 살고 있는데 군인과 경찰이 와서 무차별 살육을 저질렀고 주민들이 이에 한거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당시 상황은 앞의 자료를 살펴봤듯이 명백한 폭동으로 기록이 다 남아있다. 분명히 폭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후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항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주 4.3 사건은 6.25 전쟁의 서막이었다. 이는 미 국무성과 소련의 극비 문서가 공개되면서 확인된 사실이다. 한국 정부 수립으로 미군이 철수하기로 유엔에서 결정되자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고 김일성을 사주하고 간첩을 보내어 일으킨 내란 폭동이었다. 한편 4.3 사건이 있은 30여 년이 지난 후 북한 공작원에 의한 칼기 폭파로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배우 인물이 과거 제주 4.3 사건의 주동자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공영방송 KBS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역사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나 이념보다 진실과 사실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은 각자가 할 몫이다. 더군다나 불순한 의도로 왜곡이나 조작을 시도한다면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학교 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를 바꾼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를 자기들 마음에 맞게 다시 쓰고자 한다. 폭동을 사건으로, 사건을 다시 항쟁으로 바꾼다. 다음은 민주화 운동이 된다. 경찰을 불태워 죽인 폭동도 민주화 운동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교과서가 바뀌어 세대별로 다른 교육을 받고 있으니 자연히 같은 역사를 두고 세대별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원망하고 노인들은 이러한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안타깝게 설득을 해보지만 틀딱이란 조롱을 받고 만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성장 발전시킨 선구자들을 독재자라는 한마디로 악마화하고 폭동을 일으키며 조국 근대화 행진의 방해만 하던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쓰는 것은 그 동기가 아주 불순할 뿐만 아니라 거짓과 환상으로 가는 민족적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93년 한국논단과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대학생들의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 6.25는 강대국 대리전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보다 더 안보적 위협국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일성보다 이승만 대통령을 더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된다.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학교에서 거짓 역사를 배운 젊은 세대 간에 같은 역사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또 다른 민족적 불행을 예고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좌우익의 문제 이전의 진실의 문제임에도 공영방송 KBS는 거짓 역사에 매몰되어 스스로 진실을 잊어가는 것 같다. 건국 대통령을 하와이 깡패라는 패륜적 편향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는 공영방송 KBS. 언젠가는 6.25도 북침이라는 논리를 주제로 방송을 내보낼지도 모르겠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준조세인 국민들의 시청료와 국고 보조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정보도가 필수입니다. KBS 종사자들은 이를 엄정하게 지켜야 합니다.